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일요일이고요. 또 한번 뉴스를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저번에 한번 쉬어가지고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더 녹음을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 지난 그 뉴스를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 그냥 지난주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거긴 한데, 좀 더 재밌는, 좀 흥미로운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며칠 지난 기사라도 뭐 이런 거는 뭐 하루하루 단위로 바뀌는 기사들이 아니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있는 기사는 또 읽어도 괜찮을 며칠 지나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일자로 이제 온 기사인데, 지금 위워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대요. 위워크가 원래는 40빌리언, 40빌리언이면 나 저번에 한번 3빌리언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3빌리언이라 그래서 이게 3억 명인가? 그래서 와, 이 전 세계 인구 뭐 예를 들어서 60억, 70억 중에 3억이면 그래도 엄청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빌리언 숫자를 환산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1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래서 40 빌리언이면은 지금 4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데 위워크가 그리고 페이스북은 3 빌리언 유저래요. 그러니까 30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게 미친 거지. 뭐 하여간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위워크가 40 빌리언 그러니까 400억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의 가치는 100만, 천만, 5억 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폭삭 망한 거지. 그리고 지금 그 캐시플로우랑 이런 게 좀 안 좋아 가지고 전 세계의 상업 빌딩에 위워크 간판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뱅크럽시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누구야 얘 위워크 파운더 아담 모식이라는 사람의 뭐 얘기를 요약한 거를 한번 봤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튼 이 사람도 말빨이 장난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누구죠? 생각이 안 난다. 기네스 펠트로 동생이랑 또 결혼을 했었대요. 그리고 뭐 아무튼 참 이게 저기 위워크 하나 세워가지고 아주 돈을 펑펑 썼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나중에는 이제 쫓겨나고 근데 쫓겨나는 대가로 뭐 2조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거 하나 세워서 투자 엄청나게 받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 잘하고 그러고 인제 이사진의 신임을 못 받아 가지고 쫓겨나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부도가 날 지경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워크가 좀 부도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근데 위워크가 없어지면 사실 그 공유 사무실이 대표적으로 위워크잖아요. 다른 데서 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약간 궁금하고 아니면은 인제 공유 사무실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질런지 아니면은 좀 약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이거를 대체하게 될런지 아무튼 공유 사무실이라는 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위워크라는 이런 브랜드는 좀 문제가 있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칩을 생성을 제조를 하는데 그 대형 랭귀지 모델을 실행하는데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소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8월 9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 뭐 아무튼 며칠 전 얘긴데 지금 그 LK99 그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저 최근에 뭐 뉴스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잘 이렇게 정확한 마지막 소식 모르는데 이 기사를 봐서는 LK99가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전도체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얘기가 뭐 자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뭐 자성 보여주는 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이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한 10년 안에 새로운 되게 흥미로운 물질들은 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에피소드로 지금 치부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한국에서의 소식은 잘 못 들었는데 LK99가 뭔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여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면은 뭔가 초전도체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구글에서 프로젝트 IDX라고 이게 브라우저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IDE,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디터 자체는 VS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쓰는 기능은 아마 다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그 인공지능으로 AI를 써서 개발을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랑 다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들 다 웬만한 거 지원하고, 자바스크립트랑 다트니까 아마 웹 개발 위주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앵귤라, 리액트 이런 거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그 구글 홈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이썬이랑 고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풀스택,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나 앵귤러를 사용한 개발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좀 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백엔드 개발자지만 지금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아무래도 백엔드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좀 별로 이렇게 쉽지 않고, 아무래도 프론트엔드까지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팀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게 항상 이렇게 맨날 연기되고 이런단 말이야.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누군가 뭐 친구랑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인과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이게 지금 요 브라우저 베이스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충,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꽤나 완성도가 있으니까 아마 제공을 한 걸 텐데, 이거는 꼭 들어가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백엔드 그 프로젝트 하는 거 끝나고 나면 이거 언젠가 한번 근시일 내에 꼭 써봐야 되지 않을까. 구글에서 아무튼 프로젝트 IDX라는 거 이제 론치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아마 들어가서 하면 자기가 개발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프론트엔드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써서 좀 이렇게, 사실 뭐 프로그램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일단 프로그래머들은 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적응의 문제지,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어차피 뭐 로직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번거로운 게, 그 고유의 생태계가 있고 그 API 쓰는 방식이 있고 프레임워크의 뭐 방식이 약간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툴들이 있다면 되게 좋죠. 많은 도움이 되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꼭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그 암 있잖아요. 암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할 예정인가 봐요. 지금 암이 아마 IPO를 앞두고 있고, IPO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투자자가 된다면 IPO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이번에 IPO를 하면 한 80억에서 100억 불 정도의 가치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네요, 암이. 그래서 암은 뭐 아시다시피 그 애플 M1 칩, M2 칩 이런 게 다 암 베이스죠. 그래서 그리고 뭐 웬만한 그러니까 핸드폰 칩들은 다 암 베이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상장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저기 주식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상장하면 이거 나도 이거 이제는 해보고 싶어. 그럼 최소한 뭐 몇십 프로는 먹지 않을까? 돈 뭐 얼마를 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돈을 벌려면은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뭐 어쨌든 있는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넣어서 좀 이득이라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나 봐요, 암이.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트래픽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식이 있었나 봐요. 막 한 35%에서 50%가 줄었다라는 게 이제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하는 얘기로는 그 자기네들이 그 트래픽 집계하는 방식을 바꿨고, 이게 그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된 그 트래픽 매트릭스인가 봐요. 트래픽 그 통계.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건 줄 알고 이제 공유를 한 거다라고 하고요. 근데 저 트래픽이 줄긴 줄었대요. 한 5% 정도 2022년 대비 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5% 보다 더 줄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인제 요새는 나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전혀 안 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검색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부터 인제 상단에 뜨니까 아예 아니면 그 사이트 가서 검색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있거나 이러면은. 근데 요새는 진짜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진 않아. 그래서 더 줄었을 것 같은데 35% 줄었다고 해도 그 뭐 신빙성이 있게 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줄었을 수도 있는 게 내가 스택 오버플로우를 가진 않지만 아마 챗GPT가 거기 인제 크롤링하러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또 기계니까 엄청나게 긁어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트래픽은 실제적으로 사람 대신 봇들이 인제 가서 크롤링을 할 수도 있어서 트래픽은 안 줄을 수도 있으나 봇이 크롤링하는 거는 결국에는 얘네들의 어떤 그 이득과는 별로 이익에는 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라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봐야지 인제 광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아무튼 스택 오버플로우 트래픽이 줄고 있다. 그리고 간단한 얘기로 스테빌리티 AI라는 데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드라는 거를 론치를 했대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코드 생성을 위한 대형 언어 모델인가 봐. 그러니까 뭐 챗GPT나 이런 거는 범용인데 얘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는 싶네요. 그래서 파이썬, 고, 자바, 자바스크립트, C++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쓰려면은 사실 여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되게 사용이 쉬워야지 사람들이 일단 쓰거든요. 일단 나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잘 내가 코딩을 하고 있었고 기존 거 잘 써서 하고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딱 한번 써 봐야지라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돼. 근데 잘 안 돼서 '왜 안 되지?' 그러면은 다큐멘테이션을 봐야 되고 뭔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사실 시간 쓰기가 싫어져요. 왜 그러면 안 그래도 볼 게 많은데 이런 거 뭐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다가 시간을 쓰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다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쉬운 거 위주로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보고 이게 챗GPT나 이런 거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게 작업을 해 주냐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쓸지 안 쓸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면 점점 더 발전을 하긴 하겠죠. 그러면 발전을 한 다음에 '나는 쓰겠다.' 발전할 때까지는 뭐 베타 테스터들 이런 거 흥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인제 써 가면서 인제 점점 기술을 향상을 시키고 이런 거는 쓸 만한 정도가 됐을 때 인제 나 같은 사람들은 쓰는 거죠, 좀 게으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버프에 대해서 인제 설명한 글이 있나 봐요. "왜 구글, 애플, 링크드인이 제이슨 말고 프로토버프를 쓰냐?" 이거에 대한 기사래요. 근데 저는 지금 고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고에서는 gRPC를 꽤 많이 쓰고 근데 gRPC의 기본으로 프로토버프를 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프로토버프랑 gRPC랑은 약간 서로 자주 쓰는 이렇게 짝이긴 하나 이게 꼭 그건 아니었나 봐. 나는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 인제 기존 코드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 쓰니까 gRPC는 프로토버프인가 보군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더 컴팩트하고 더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제이슨보다 빠르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워드 컴패티블 이런 거 다 되고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타입 세이프 되게 중요하죠. 뭔가 이렇게 딱 작성을 했는데 서로 통신을 하는 애들끼리 타입이 안 맞으면 이거 에러 나잖아. 근데 얘는 타입 세이프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 어떤 타입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이미 그러니까 디프리케이티드 된 건지 아니면 항상 사용 중인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서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좋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2018 년도부터 AI를 활용한 그 레이 트레이싱이랑 이런 거를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대요. 2018년 무려. 그러니까 거의 뭐야 한 6년 7년 전에 그렇게 방향을 바꿨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걸 다 다시 인제 개발을 했었어야 됐대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미 시작은 2018 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 거다라는 얘기네요. 돈 벌 만하네. 그러고 그리고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론치를 했대요. 이게 PYUSD라는 건데 이거를 쓰면 송금 뭐 이런 거 유저 간 뭐 송금 이런 거 다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저 뭐 크립토 쪽은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 그런데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PYUSD면은 페이팔이 이 코인이랑 US 달러랑 일치하는 거. 옛날에 그 루나인가? 거기 망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나? 그래서 1대1로 항상 한다고. 근데 그 1대1을 그 말하자면 지원을 하려면 이 사람 자기네들이 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뱅크런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는 1대1 한다고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인제 그때 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페이팔은 이게 얘네들이 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믿어도 될 것 같은 게 얘네들은 어차피 송금이라는 걸 다 하고 그리고 뭐 그 온라인 결제도 다 하고 근데 그게 항상 그 현실 현물 화폐로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얘네들이 이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로 하면은 아마 중간 수수료를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저기 제가 인제 상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현실 화폐를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송금을 해.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뭐 호주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 간에 송금을 하려면은 이게 그 나라를 건너갈 때 뭐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인을 하면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도매상이 생략되는 거지. 중간 도매상 생략되고 바로 인제 돈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만약에 그 고객들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잔고만 증명이 된다고 하면 페이팔 입장에서는 아마 더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거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페이팔도 이랬고 다른 인제 아마 페이먼트 시스템들 페이먼트 서비스들은 이런 걸 인제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페이팔이 이거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폴리스가 경찰이 케냐 나이로비의 경찰이 월드코인의 웨어하우스 창고를 어 급습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소식인데 지금 월드코인이 저번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샘 알트만이 만든 월드코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 게 찾아볼 예정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한 게 하나가 그 홍채 인식을 해서 사람들의 그 아이디 신분증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코인이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뭐에 쓰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한 뭔가 신기한 게 하나 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거 크립토라고 하면서 또 거래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뭔지 좀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분증 기능이 있는데 이게 경찰이 케냐 경찰이 여기를 인제 여기 압수수색인가 보다 이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현지 법을 좀 위배하는 부분이 있나 봐.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고요. 월드코인 기사가 종종 요새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TSMC에서 생산하는 3 나노미터 칩을 1 년치를 전량 사기로 했대요. 그게 애플이 뭐 2014 년도부터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을 사는 계약을 체결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전량을 사기로 했대 1 년치를. 그게 아마 2014 년이 아마 그때 아닌가? 애플이랑 삼성이랑 둘이 고소 인제 하면서 "너 고소." 하면서 그냥 삼성한테 자기네 제품을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얘네한테 칩 제조를 맡기면 우리 기술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삼성은 갤럭시를 만드는데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거는 아쉬워요. 삼성과 애플 그래도 한때는 대등하게 싸웠던 상대였는데 이제 뭐 애플이 넘사벽이 됐으니까. 그리고 애플로 인해서 TSMC는 삼성 반도체를 앞지르는 회사가 됐죠? 아마 됐다고 했는데 다시 그 상태로 유지일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 뭐 계약 이번에 계약 내용 중에 하나는
TSMC에서 만약에 반도체 불량이 나면은 그거는 TSMC에서 비용을 계산을 하기로 했나 봐.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러면 안 그랬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말하자면 돗대기로 사면은 그중에 불량률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 불량률 나는 거는 그냥 뭐 그냥 비용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근데 이번에는 불량률 난 거는 TSMC가 책임지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고객이니까 약간 TSMC도 뭐 그런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이런 약간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여기 페이팔에서 저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다는 기사 또 있고 이틀 연속으로 나왔어. 그리고 다이직스트라 알죠? 다들 이제 개발자니까 다이직스트라 그 알고리즘 이런 거 다 알 텐데 다이직스트라에 대한 기사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학교 교수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교수할 때 학교에 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매우 바쁜 거랑은 반 반대 매우 바쁜 거와는 정반대였지만 이 사람이 생산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엄청났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바쁨은 훌륭한 업적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바빴겠지. 자기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만 그 외의 일들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외의 일들을 안 하고 정말 딱 집중해서 자기 할 일 이것만 주구장창 한 거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거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이고 자기가 성취를 느끼고 이런 거니까 이것만 주구장창하고 그 외에 뭐 학교에 나와서 뭐 채점을 한다던가 뭐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일만 몰두해서 커다란 성과를 내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집중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자기 본인의 일 말고도 자기 사실 이것도 다 자기 본인의 일이지. 뭐 장도 봐야 되고 뭐 애들 챙길 거 챙겨야 되고 뭐 등하교 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다 이런 거 하는 것도 하루의 절반 이상 무조건 차지하게 돼 있어. 그럼 나머지 절반을 말하자면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업적이 있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쓸 시간은 확보가 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업적을 만드는 데 그치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뭐 아무튼 본인의 일에 본인이 관심 있는 일에 있으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위너텍 논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공유 모빌리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쿠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이 회사가 1등 기업인가 봐. 1등 기업이었는데 결국 이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몇십억 불의 돈을 쓰고 나서도 수익이 없었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1등의 위치를 차지하긴 했으나 결국 남는 건 없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그러면은 누가 이익을 가져갔을까? 그러면 투자자도 이익을 못 가져가. 원래는 투자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 월급도 받고 뭐 그랬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뭐 이득을 가져간 거였죠. 하지만 그냥 월급쟁이들의 말인 거고 이 회사를 경영한 사람도 회사 경영하면서 돈 많이 받았겠죠, 연봉. 근데 뭐 그거는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그 외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이 스쿠터를 사용한 사람들이 좀 뭔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된 건가?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해 보는 기회를 투자자들이 뭐 몇십억 불의 돈을 들여서 제공을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투자자들은 참 돈이 돈을 번다고 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잖아요. 뭐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현대판 로빈 후드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의 곳간을 털어서 사람들에게 물론 그걸 돈으로 나눠주진 못했지만 야 이런 것도 한번 좀 써봐라 이러면서 새로운 문물을 선사해 주는 거지. 그래서 뭐
나름 이것도 의미는 있었지 않을까. 하지만 위너 테이크 올이 아니라 위너 테이크 논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네, 오늘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식이 있었고, 또 항상 새로운 뭐 이런 큰 기업들의 소식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도 요새는 좀 파급력이 있는 좀 개발 소식들이 많고 이러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도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잘 자도록 하세요. 바이.